이번 시간에는 토지 특성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러나요? 정답 체크가 많이 할당되어 있는 부중하고 용속을 논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부중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일반 동사과 다르죠. 일반 동사는 생산비를 투입하면은 생산비를 투입한 만큼의 새로운 세상에 없었던 물건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토지 공장은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토지라는 것은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그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지구체를 잡아요. 지구가 이런 말 그대로 구형 형태로 가졌던 구형 형태로 형성된 것이 물리학적으로 45억 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5억 년 동안에 한참은 인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인간이 생산비 되면 지구가 점점 커져요? 안 커지지? 증가시킬 수 없어요. 동시에 영속성이라는 것은 뭘까? 영속성은 영원하다는 뜻이야. 일반 동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경과되면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닳아지면서 화학 물리작용 등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면서 마모되면서 또 사라지기도 하죠. 토지는 인간이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소멸되지 않아요. 결국 지구로 따지면은 지구는 물리적인 면에서 늘어나지도 않고요. 얘가 줄어들지도 않아.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부중하고 영속은 서로 상대적인 논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동산 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시험에서 토지의 특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중성은 한자풀이 그대로 했을 때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우선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생산 법칙 적용이 안 된다. 생산한다, 공급한다. 얘는 공급적인 면에서 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이 돼요. 그런데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하잖아. 그럼 영원히 존재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물건은 영원히 또 존재하네? 존속하네? 그럼 이거를 내가만 소유하고 갖고만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네. 이거를 남한테 한번 이용시켜 볼까? 남한테 이용시키면은 일정 기간 빌려줘서 수익을 얻지 않겠는가? 얘는 투자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부중성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 영속성은 투자 개념으로 많이 매칭이 되니까 거기에 다 이원화시켜서 하시다 보면은 두 가지 파생 현상에 대한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은 해석하는 거니까 이해 중심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요거부터 출발하죠. 토지 공급을 먼저 언급해요. 일반 공급 법칙과 달라요. 공급 법칙과 달리 토지 공급은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법칙은 경제론 들어가면 나오겠지만은 가격하고 공급량과의 관계인데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요. 공급자들이 있다라 그래서 공급량을 이렇게 늘려요.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 법칙이 작동되는 곡선을 그리다 보면은 종축에다 가격 잡고 행축에다 공급량을 잡아요. 가격이 P0 상태에서 공급량이 Q0였더라. 그 해당되는 공급량점을 A점이다. 일반 재화의 경우는 이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네. 이때다 그래서 그 물건 생산량을 늘려요. 그럼 두 점을 연결하면은 이 공급선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이에요? 우상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그중에 공급 법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토지는요. 토지 공급을 한번 보세요. 토지 공급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생산비 법칙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지구 땅덩어리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공급량을 봤을 때 공곡선 그리면은 가격이 P0 상태에서 지구 땅덩어리는 이만큼이었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따다 그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P0 상태에서도 공급량은 Q0가 되고
T1 상태에서도 공급량은 Q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변했죠? 공급량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반응이 전혀 없다. 이거를 완전 비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비탄. 이거를 이제 말장난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해서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모양이 얘는 연결시켜 보세요. 공곡선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수직선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부중성은 자연적 특성입니다. 결국 이 위에 있는 2번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에요. 이거 잘 지켜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특성? 부중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불가능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잘 보실래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제 법칙 한번 볼게요. 경제법이 가격이 형성되려면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성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일반 동산이 있다. 일반 재화의 경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 올라간 걸 보고서 공급자들은 이때다 그래서 공급량을 즉각적으로 늘립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은 항상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돼. 다시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완전 시장 논리를 적용했을 때 수요 증가로 얘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공급이 늘려서 다시 가격이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토지 시장을 볼까? 토지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토지가 형성이 됐어.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주로 도심지로 올수록 점점 더 그러겠죠.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토지는 그만큼 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지. 토지가 상승했어. 토지가 상승한 거를 다시 떨어뜨릴 공급을 늘려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부중성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토지가가 올라가는 여기 5번째 내용이 나오죠. 땅값 상승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공급을 통한 집가 하락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중성이 집가 상승의 결과적으로 근본적 원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수요 증가로 땅값이 상승했어요. 땅값 상승했다는 혜택은 누가 보느냐? 땅 주인들이 보는 거야. 땅 주인들이. 토지 소유자들만 가져가는 것이지 임차인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야, 내가 저 선호도가 높은 저 땅만 가지면은 수요 증가의 땅값 상승은 내가 다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 생각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상승에 대한 혜택을 얻으려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근데 생산이 불가능한 아주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점적 소유욕을 가지겠지.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죠. 무슨 특성? 부중성 때문이야. 생산이 안 되니까 나만 가는 토지는 최고의 명품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고 명품이야, 명품. 독점 소유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럼 소유를 얻으려면은 한정된 귀한 토지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랬잖아. 경쟁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걸 공급자 경쟁을 유발한다면 틀리는 거야. 소비자들이 경쟁하는 게 땅을 차지한 경쟁이죠. 그래서 이거 입지 경쟁, 소비자들의 입지 경쟁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땅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흔한 거야. 귀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연결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장되는 재산권이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이에요. 즉 재산권은 보장이 되나 공공복리가 우선시되면은 재산권에 침해를 가할 수 있고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토지도 마찬가지야. 토지는 사유재산이 대상이 돼요. 근데 귀한 거야. 때문에 일반 동산과 달리 공공성도 매우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이 토지를 또 귀하게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상태나 이용하면 안 좋고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이용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어려운 표현인 최이용 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최이용은 가끔 가다가 부중성에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최고 상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성이 매우 강한 그 자산이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토지를 뭐 이용해가지고 토지 가치를 떨어뜨리고 막 훼손시킨다, 자기만 한다 그러면은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이 위배된다. 그래서 자유재산 대상이 되지만은 토지 공공성을 더 많이 부여해가지고 토지에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하게 돼요. 개입을 하면서 토지에 개입하는 어떤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줘야 돼. 근거가 토지 공개념 사상이야. 토지에 대해 공공성을 부여해가지고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개념 사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산은 토지밖에 사실상 없어요. 건물도 공개념 사상을 잘 안 써요. 왜? 건물은 새로운 물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을 정리해 보면은 토지 공급은 가격상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수직선이야. 이 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여기부터 내용이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귀한 토지를 차지하기엔 소비자들의 경쟁이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을 얻고자 하겠죠. 소유권을 통해서 땅값 상승했다는 혜택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토지가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많이 부여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 근거를 삼는 공개념 사상이고 귀한 거를 항상 최고상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최유의 용어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공급에 대한 해석이 되면은 2번부터 8번까지가 동일한 의미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지문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부중성을 매칭을 시켜서. 그리고 요거는 토지형 집약화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근거가 되는 건 뭐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부중성 때문이에요. 집약화란 말은 뭐 뒤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자주 나오는 건데, 요거 특히 자주 나오죠? 이거 조방화라 하면 틀려요. 토지형 집약화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부중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의도적으로 부중성하고 관계되는 내용 이런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마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들이 왜 기출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가를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이 다른 출제원이 응용 지문이 나오더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